Hello, I'm Jing from WeLearn2Share. 안녕하세요, WeLearn2Share의 이수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입니다. 본 영상은 천재교육 통합사회 교과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코로나 관련 정책을 정의, 특히 분배와 관련된 정의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음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시에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점에 주목해 볼게요. 참고로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소득과 관련한 기준이 별도로 없었지만 현재는 이 기준에 들어가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대상을 선별해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선별적 복지라고 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자연스레 재정 부담도 적어집니다. 그러나 그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통해 소득 수준이 밝혀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죠. 반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보편적 복지라고 합니다. 모두가 수급 대상자가 되어 특정인의 소득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한정적인 자원을 과연 모두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분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염병 격리자의 지원금은 보편적 복지의 원리를 따라 모두에게 주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선별적 복지의 원리를 따라 혜택이 필요한 국민에게 주어져야 할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복지 혜택을 지급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책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무엇을 정의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고민했지만 아직도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동양의 유교에서는 의로움, 즉 옳음이 정의라고 했으며 고대 서양에서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을 정의라고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주로 개인이나 사회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공정한 도리로 해석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정의하며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분류하였습니다. 일반적 정의는 보편적 정의라고도 하는데요. 법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동체 행복을 이를 통해 이뤄내는 거죠. 특수적 정의, 즉 부분적 정의는 일반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정의로 교정적, 분배적, 교환적 정의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교정적 정의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 반대로 이익을 주면 그만큼 받게 하여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산술적 비례를 추구하죠. 이 산술적 비례는 이익과 손해를 맞춰서 영을 만들어준다, 수평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생활과 윤리로 넘어가게 되면 교정적 정의와 관련해서 사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관점을 배우는데요. 이런 사형과 같은 형벌제도 또한 교정적 정의와 관련이 있죠.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를 추구하며 각자의 가치에 따라 권력, 명예, 재화, 지위 등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교환적 정의는 말 그대로 교환 과정에서 같은 가치를 지닌 물건을 교환하게 해 그 결과를 공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사회가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것은 모두가 대부분 긍정하는 문장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회는 정의로워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인간 존엄성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또 그 결과 협력할 수 있게 해주죠. 정의는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는 장치인 것입니다. 각자의 가치에 맞게 분배하는 것을 분배적 정의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회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을까요?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에 대하여 더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업적, 능력, 필요, 절대적 평등에 따른 분배가 있습니다. 업적의 경우 당사자들이 성취하고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루어낸 결과에 주목하자는 것이죠. 업적은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비교적 어렵지 않으며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실적을 내면 더 많이 분배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업적은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또 문제고, 업적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빈부격차가 커질 수도 있으며 생산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오히려 경쟁을 과열시키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능력은 말 그대로 당사자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이 있죠. 이제 업적과 비슷하지 않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능력과 업적이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능력이 뛰어나도 노력을 하지 않거나 아프거나 하면 업적을 세우기 어려울 수가 있죠. 능력과 업적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계속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재능 자체에 우연적인 요소, 선천적인 요소가 개입할 수도 있고 과연 능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냐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는 정말 그 가치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한정된 자원의 특성으로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우며 열심히 노력하고 업적을 세웠는데도 많은 자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근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 역시 자연스레 낮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n분의 1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똑같이 나누면 되기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평등해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미 자원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경제적인,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고 일을 하지 않아도 똑같이 받기에 이제 현실적으로 선뜻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나눌 사회 경제적 가치 자체가 부족하겠죠. 앞서 살펴보았던 기준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기회가 평등하다면 능력이나 노력, 업적 등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이제 메리토크라시,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이론과 유사한 맥락이죠. 사회주의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고 경제적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인간 존엄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절차적 정의는 분배의 기준보다는 절차를 강조하는데요. 절차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에 따른 결과도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로 존 롤스가 있고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다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살짝 언급했던 능력주의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해보고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능력주의는 마이클 영이 그에 져서 The Rise of Meritocracy에서 사용한 개념입니다. 이제 IQ와 effort를 메리트로 보았는데요. 사실 그는 그리 긍정적인 개념으로서 능력주의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를 보면 정말 많은 가치들이 능력과 업적에 의해 분배되고 있고 그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으나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능력주의는 능력과 업적을 보고 노력에는 집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능력주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보다 낮은 클래스라고 생각되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업적은 타고난 재능, 집안 배경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죠. 정말 순수한 자신의 능력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획득한 가치, 흔히 말하는 계급 같은 것이 재생산되기도 합니다. 대물림 되는 거죠. 그럼에도 개인의 성취, 생산, 효율 이런 걸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과연 능력과 업적을 무시할 수 있는가? 이것은 아니기에 다른 분배 기준과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문제인데요. 본 단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학력평가 문제가 별로 많지 않아서 지금 보시는 이 문제만이 거기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올해 생활과 윤리 수능 특강에서 하나는 간단한 체크용으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잠깐 영상 멈추시고 풀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인데요. 필요에 따른 분배 방식의 문제점을 찾는 문제네요. 열심히 일해도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에 노동 의욕이 저하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나머지 성질은 능력, 업적에 따른 분배 문제점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수능 특강 사회정의와 윤리 단원에서 가져왔고요. 이번에는 잠시 스탑하시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시문의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정답은 4번입니다.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행위는 정의로운 것. 정의는 완전한 덕이라는 것에서 단서를 찾으셔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유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번 선지, 각자 가치에 따라 몫을 분배받아야 하므로 맞고요. 이제 2번 선지는 교정적 정의에 대한 얘기죠. 3번 선지는 제시문을 통해 이제 참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번 선지, 분배에서는 산술적 비례가 아닌 기하학적 비례를 추구해야죠. 산술적 비례를 추구하는 것은 교정적 정의입니다. 이제 5번 선지는 1번 선지와 같은 맥락에서 참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갑을병이 어떤 분배의 기준을 추구하는지 맞춰보고 끝내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풀어주세요. 갑은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이라는 것으로 보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을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에게 주자는 것으로 보아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상을 받은 친구에게 장학금을 주자는 병은 업적에 따른 분배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병이 사실 능력과도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학교의 명예를 높였다 이 부분에서 좀 더 능력보다는 업적에 알맞는 이제 문장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정의관입니다. 감사합니다.